사실 증권으로 보고 있죠. 우리나라도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빼놓고는 대부분 발행자가 있고 투자를 받으면 증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받으면 그게 달러건 뭐 비트코인으로 받건 코인으로 받건 네. 투자를 받으면 일단 공모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법상에 이제 증권이 되는 거고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은 증권을 발행해서 판다? 그 무허가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제도화되면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겠죠. 그 원래 소규모로 이제 투자를 받는 거는 그걸 일일이 다 승인하지 않으니까 승인하기가 뭐랄까 이렇게 그 열어놓습니다. 이게 특례로. 그런 비슷한 이제 제도를 구멍을 좀 만들어 놓는 정도를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근데 대규모 투자를 받는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반드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될 거고요. 네. 그건 어느 나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여괴, 뭐 스위스라든가 네. 뭐 싱가포르, 홍콩에서는 한때 ICO가 붐이었죠. 네. 무허가 이제 증권이. 근데 여러 국가에서 이제 압력을 놓고 그런 데서 출발하는 코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상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작이 그렇게 돼버리면 규제가 들어와요. 아무리 거기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비트코인을 승인했다라는 건 제도권하고 이제 암호화폐가 같이 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완전 익명성 코인, 비트코인보다 더 심한 익명성 코인 이런 것도 상장한 거래소가 어느 국가의 허락을 받고 이런 거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래소들이 그 좀 위험한 익명성이 너무 보장되는 그런 코인들은 그 상장 폐지를 하고 이런 움직임이 몇 년 전부터 시작을 됐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주류화되는 준비 단계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규 코인들도 제대로 된 거는 이제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하에 그 주도하는 법인이 회계장부도 이제 감사 받아야 되고 얘네가 투자받은 거 어디다 썼는지도 이제 공공이 알아야 되고 이런 조건들 그리고 은행이나 이제 금융권의 임원이 되려면 그 임원들의 이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뭔가 이렇게 행적이 쭉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코인도 일종의 금융인데 네. 아무나 와서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행적이 쭉 이제 밝혀져야 되고 네. 뭐 전과가 있으면 안 되거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금융기관에 준한 어떤 그런 게 요구되겠죠. 네. 자, 그리고 신원 인증과 관련하여 다양한 코인 프로젝트가 있다고 이제 한국경제기금진단 책에서도 말씀하시던데 이게 뭘 뜻하는 건가요? 아, 이 신원인증 너무 중요합니다. 네. 이게 좁게 말하면 그 지금 인류는 한 10억 명 정도가 출생 서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 있겠죠. 뭐 네. 인도라든가 아프리카나 이런 쪽. 그렇죠. 출생신고를 못 하죠. 그리고 중국도 많습니다. 중국은 1가구 1자녀 정책 때문에 지방에 있는 가구가 도시에 있는 분들한테 호적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애 호적을 팔았으니까 도시에서 부자들은 애를 한 두세 명 낳고요. 지방에 시골에 있는 분들은 애를 낳았는데 등록을 못 하는 거죠. 네. 호적이라고 하는 호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인신매매라든가 장기매매 뭐 이런 거 이용된다는 그런 끔찍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1억 명 정도, 흑자녀라고 한자로 쓰더라고요. 네. 그게 1억 명 정도 있는데 이런 노 다큐멘트 퍼슨이라는 명칭이에요,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유엔의 아젠다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2010년도 트럼프와 관련 있는데 시리아에서 난민이 발생해갖고 각 국가가 좀 나눠서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막 받는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그 당시 후보가 그 테러리스트인지 어떻게 아냐? 그가 위장한, 난민으로 위장한 이런 이제 해서 유엔에서 아젠다를 만들었어요. 네. 아, 이거 신원 인증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부각된 기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신체 정보를 이용한 신원 인증하고 네. 그거를 블록체인에 담는다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한 거죠. 네. 2016년도에. 2016년. 네,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엘리트들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탈중앙화잖아요. 그래서 그 신원 정보를 암호화해서 탈중앙화 시스템하고 연결을 하면 중간에 누군가가 중앙에서 정보를 빨아들여가지고 인증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본인 정보를 본인이 갖고 인증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죠. 이게 실현되려면 좀 어렵지만 여러 가지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월드코인 프로젝트가 작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홍채를 이렇게 그 오브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면 암호키가 나오고 이제 그걸 이용하면 이제 자기 신원 인증이 되고 이런 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뭐 지금 300만 명을 받았다는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나 이런 데보다는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받은 거죠. 300만 명한테 홍채 정보를 이제 등록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 월급처럼 돈 주는 개념 뭐 기초소득인가 뭐 그런 걸 주장해서 코인을 줬죠. 근데 코인 값이 폭락했지만 네. 뭐 이런 시도들도 있고 아무튼 이제 이게 좁은 의미에서 신원 인증의 개념이고요. 네. 넓은 의미에서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우리는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원 인증이 된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네. 신원 인증 안 됩니다. 신원 인증이 사실 제가 김 작가님이 누군지 모르고 여기 왔고요. 김 작가님도 제가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모시고 이제 한국경제 긴급 진단에서 이제 코인 관련된 이야기 여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올해 비트코인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알아야 될 변수 좀 찝어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이 좀 폭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체크 포인트 하나씩 좀 잡아주신다면요. 비트코인 업계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1월부터요.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단지 그 통과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거나 폭등하거나와는 그런 논의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충격입니다. 미국이 비트코인과 같이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전 세계에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의 계절이 온 거고요. 2024년과 2025년은 매우 주목해야 될 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뉴스가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2024년하고 2025년도에는 뭔가 비트코인에 대해서로부터 더 이상 소외되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엔 중요하고요. 소외되지 않으려면 일단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유혹을 해요. 불장이 되면. 근데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을 때쯤 되면 늦은 거예요. 이미 오른 거에 유혹을 받지 오르기 전에 유혹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